라이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 포밍 모델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차르그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법 있잖아요. 실물 모형 만들 때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정확히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컨셉을 잡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 기본적으로 라이노에서 가지고 있는 사각형, 원형 뭐 이런 덩어리들을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켜서 형태를 만들어 보는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셉 오브 포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형태를 빚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사용 가능하고 컨셉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요 인터페이스는 마야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인데 실제로 개발된 배경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뭐 디즈니라든지 픽사라든지 픽사나 디즈니사에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이나 사물들을 만들 때 굉장히 유기적이고 자유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유선형의 그런 공유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직선을 다루는 툴로서 만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빚어놓고 그 빚은 형태를 곡률로 표현을 해주는 애니메이션 툴로 이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인데 요 개념이 사실 이제 라이노 버전 7부터 라이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내용이 있어요. subdivision 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모델링 방식 그대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노 버전 7에서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subdivision 모델링 자체를 저희는 배우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노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툴로서 이런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많이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각형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각형의 vertex라고 하는 꼭지점이나 아니면은 엣지들을 subdivide 해서 그러니까 subdivide라고 하는 게 divide 한 걸 다시 divide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내용을 통해서 면을 잘게 쪼개서 조금씩 작은 폴리곤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폴리곤 모델링의 대표적인 모델링 툴이 이제 마야인데 작게 쪼갠 폴리곤 모델링을 만들어서 간단한 단축키 하나만 누르면 좌측에 있는 폴리곤들이 우측에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곡률로 바로 변경이 되는 버튼 하나로 변경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하디드가 마야를 제일 본격적으로 잘 많이 사용하는 건축가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곡률의 서브디바이드 된 면들이 이제 실제적인 건축 재료가 돼서 패널화돼서 붙어 있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동대문 DDP 가시면 이런 형태의 패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엑서사이즈 모델링은 저희는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놨으니까 이 엑서사이즈 모델링은 그 라이노 자체에서 배포를 한 소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형태를 좀 변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피어라고 하는 구체를 토대로 아니면 일립소이드라고 하는 어떤 조약돌 모양의 형태를 어떻게 변경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래서 최종 모양 만든 게 뭐 이런 거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만들지 않을 거고 우리는 건축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제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데 바깥에 구조체 요 방법이 좀 쉽고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우셨던 컨트롤하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정확한 모델링이라고 보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정형 형태의 덩어리 건물이 이 나름대로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오메트리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토러스다 아니면은 뭐 일립소이드다 하면 그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이 된 어떤 곡률의 X, Y,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와 V의 그런 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선들을 바탕으로 이 지오메트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오메트리랑은 상관없이 X축과 Y축으로 프레이밍을 형성했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안 되겠냐마는 좀 비효율적이고 정확한 모델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는 나중에 메쉬를 활용해 가지고 그 프레이밍을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요. 형태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거다. 그래서 이게 뭐 모양이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셨던 이런 리지드한 프레이밍을 가지는 건물과 비정형의 건물이 어떻게 조합이 돼 가지고 뭐 건물이 될 수 있다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겠죠. 궁극적으로 그 디자인이 보기 좋게 만들고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제 설계 쪽에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방법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은 이런 트러스 같은 형태의 프레이밍을 통해서 바깥쪽에서 건물 자체를 지지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내부에는 슬라브만 걸리는 그런 형태의 모델링을 만들어 볼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보신 건물도 있으실 거고 안 보신 건물도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포밍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태들을 만들 때 커브를 그려놓고 그 커브를 통해서 서피스 면을 만드는 모델링 툴로서 라이너는 활용을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밍 모델링에서는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에서부터 변형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인 모델링이 완성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특정한 형태 하나를 잡아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그리드 세팅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템플릿이나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이 있다면 뭐 하실 필요 없겠지만 저는 항상 새로 열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고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단위가 있어요.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닛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했던 거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하시잖아요. 밀리미터 단위로 하는 이유가 도면도 밀리미터로 그리고 실제로 그 정교한 수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밀리미터 단위가 좋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 모델링은 뭐 실제로 시공이 될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스케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이거 단위를 저는 미터로 바꿔 볼게요. 제가 쓰는 오늘 수치는 전부 미터가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밀리미터로 작성을 해놓고 제가 따라한 수치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 실제로 제가 만든 것보다 1000분의 1 스케일로 작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아니면 그냥 두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미터로 일단 바꿔볼게요. 스페이싱도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바꿔볼까요? 1m를 네 일단은 잠깐만요. OK를 눌러놓고 미터 단위로 바꾸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요 뒤에 요 내용이 미터로 바뀌어 있거든요. 요걸 바꾸려고 일단 OK를 눌러놓고 다시 왔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 칸에 1m가 되니까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겠죠. 네, 그리드도 스냅핑도 쓸 리는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리고 레이어 또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 자체를 그냥 바로 만들 거니까 서피스 레이어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레이밍을 할 때 슬래브를 만들 거예요. 슬래브를 컨트롤 명령을 이용해서 바닥에서부터 쭉 올려서 우리 그 CCTV 헤드쿼터 만들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G 방향의 커브가 아마 생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커브를 통해서 아마 슬래브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연달아 붙어 있게 G 슬래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레이밍을 할 거니까 프레이밍이 들어가게 되는 커브가 있을 거고요. 그쵸? 프레이밍 커브. 그 다음에 실제로 프레이밍이 서피스로 만들어지는 프레이밍 서피스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색상은 전부 다 통일을 커브는 다 통일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시작할 건데 바로 우리가 서피스를 만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커브를 그리지 않고 바로 만들고 시작할 거니까 서피스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도넛 형태의 3차원 개체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도넛은 캐드라든지 라이노에 있는 이제 도넛이라고 하는 거는 2차원 평면적으로 바라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걔를 3차원적으로 볼륨을 가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넛을 먹을 때 그 생김새를 그대로 모델링하는 거 그거를 이제 토러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토러스라고 하는 게 이게 명령어 이름이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그러니까 도넛을 3차원적으로 부풀려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해보건대 토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레디어스 값, R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중심에서부터 중심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 레디어스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요 개체가 지오메트리가 원을 그릴 때랑 마찬가지로 요 사각형 안에 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사각형 안에 만들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를 리빌드를 통해서 이 지오메트리에 맞는 U와 V 값을 가지게 바꾸는 거. 그래서 요 수치 세 가지를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러스라는 명령을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보면요. 자, 센터 오브 토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센터는 저는 그냥 뭐 0,0 그냥 아무 때나 찍을까요? 0,0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1사분면에 아무 때나 찍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센터를 찍었으니까 그 다음 레디어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레디어스에 R 값을 100으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100m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엔터. 그 다음 세컨드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2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서부터 100의 레디어스를 가지는 원을 그려놓고 그 원에서부터 레디어스 20을 가지는 원을 스윕 원 레일한 결과랑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살펴보면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시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토러스라고 하는 원형의 형태를 베이스로 하는 어떤 개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U와 V의 그 생김새와 상관없이 컨트롤 포인트, 조절 가능한 포인트들을 보면 사각형을 중심으로 배치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탑뷰를 보면 확실하게 보이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변경시키기로 했는데 얘를 트랜스포밍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컨트롤 포인트들을 활용해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정확한 방식대로 모양을 변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보이시죠? 네. 정확히 원의 형태대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사각형을 토대로 사각형 바깥쪽에 있는 원, 안쪽에 있는 원, 중앙에 있는 원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냥 만든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서클을 만들었을 때도 똑같았죠. 2차원의 서클을 만들면 얘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그냥 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리빌드를 했을 때 이런 리빌드 값에 따라서 모양이 변경되지 않게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쵸? 요 원 위에 올라온 점들로 바뀌기 때문에 이 원을 트랜스포밍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되면.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토러스도 리빌드를 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변경하기 쉬운 개체 위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로 바뀌겠다. 그래서 얘를 리빌드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 8에 8, 2에 2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를 10에 10, 그 다음에 3차에 3차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포인트들이 정확히 아까 원처럼 딱 이 개체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변경하기 쉬운, 그리고 내가 트랜스포밍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의도할 수 있게끔, 알아먹을 수 있게끔 위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가까이 붙고 요 사이사이에도 점들이 전부 생길 텐데, 제가 리빌드를 처음에 알려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빌드의 그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정교하지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교한 손길, 그러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 하나하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를 적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이 완료가 됐을 때 수치를 늘려주는 게 좋다. 뭐 늘리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그게 그 모양이 정확히 맞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가 변경을 하고 그 형태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고 컨트롤하기 쉬운 정도의 리빌드 값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들 때 한 10에 10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통해서 모양을 변경을 할 건데, 요게 이제 포밍 모델링의 그 어떤 시간을 들이는 과정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제가 예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덩어리의 차력을 반죽해 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지는 절대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들이고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밍 해 나갈 건데 그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랑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 아까 보시다시피 바깥쪽에 있는 어떤 빌딩, 사각형의 빌딩과 얘가 접목해가지고 좀 대비가 되는 건물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어떤 내부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쇼핑몰 같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 몰의 높이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그 높이를 높낮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내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바닥과 천장이 똑같은 형태가 생기고 똑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모양 예쁘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퍼스펙티브 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뷰를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하시면서 모델링을 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이런 뷰들을 전부 다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형태를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스트 뷰로 보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그 점들도 다 눈에 보일 텐데,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특정한 영역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뒤쪽에 있는 게 같이 선택이 되거나 뒤쪽에 있는 아래쪽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정확히 만들어 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뷰를 잡아서 그 뷰에서 모양을 변경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포인트 켜고 끄는 건 F10번 ESC로 좀 잘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뭐 법칙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쓰셔가지고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저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배치를 할 테지만 사실상 뭐 좌우 대칭의 건물, 뭐 위아래 대칭의 건물, 내가 특정히 원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정교한 수치를 넣어서 무브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렐러티브 값을 써가지고 현재 위치에서부터 얼마 이동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모양을 구체적으로 멋있게 잡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참고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 보면은 아래와 위, 그 Z축 방향을 기준으로 아래와 위가 동일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래쪽이 튜브 만들듯이 굉장히 좁아지면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Z축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다 나중에 트림으로 날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전체적인 높이라든지 뭐 볼륨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아래쪽은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쉬프트랑 컨트롤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선택이 될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만 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의 일부를 잘라낼 건데 일부 모퉁이를 좀 잘라낼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형태를 변경을 해보는 건데, 뭔가를 만들면서 이제 명령어를 배우시는 게 좋으니까. 자, 이 형태에서 요 1사분면, 네, 한시 쪽 기준에 있는 덩어리의 일부를 날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적당히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요 정도의 덩어리를 한번 날려볼게요. 없애볼게요. 작은 데를 날릴까? 네, 여러분들 모델링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곳 중에 좀 불필요한 곳, 변경이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을 날려볼게요. 반대쪽이 낫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날려볼게요. 자, 그럼 트림을 하고 그냥 클릭하면 사라지겠죠? 그쵸? 이렇게 사라지는데, 지금 탑 뷰니까 XY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기준으로 노멀 디렉션 Z축 방향으로 날이 이동을 해서 잘려나간 형태잖아요. 자,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가운데 굵은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덩어리가 나눠져 있는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토러스라는 걸 만들 때 안과 밖이 완벽하게 이제 이어진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를 구성할 때 서피스를 말아가지고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과제 설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서피스를 말아서 만들면 실제로 모델링 할 때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지컬 모델링 만들 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델링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한번 켜보시면 어떻게 됐죠? 분명히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형태의 컨트롤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선택을 해보면 다 선택이 되고 이 과정에서 무브나 딜리트를 통해서 이레이즈를 통해서 모양 변경도 역시나 계속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이대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끄트머리 잘려나간 엣지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변경을 시키고 싶다. 지금 잘려나간 형태에서 다시 모양을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땐 지금 컨트롤 포인트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를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변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곳에서 포인트들이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라나간 부분의 이 점들 컨트롤 포인트들도 현재 잘려나간 형태대로 맞추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를 없애줘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딜리트를 해버리면, 네, 딜리트를 해버리면 컨트롤 포인트만 잘려나간 거기 때문에 형태가 일그러져요. 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이 컨트롤 포인트들을 그냥 없애고 이런 것들 위에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형태에서만 컨트롤 포인트가 존재하길 원하는 거지, 형태가 일그러지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명령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써드릴 건데, 하나는 untri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rink trimmed surface,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포인트만 없애는 방법은 shrink trimmed surface,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영어 단어죠. 잘려나간 서피스대로 잘려나간 서피스를 shrink 시켜라, 움츠러들게 해라, 이런 뜻이고요. untrim은 말 그대로 트림한 거를 ha겠다라고 하니까 트림하지 마라, 거꾸로 돌아가는 형태겠죠. 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서 untrim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트림한 걸 다시 되돌리는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해볼까요? untrim. 그러면 select edge to untrim 이렇게 돼 있죠. 엣지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엣지를 선택해야겠죠. 여기 어떻게 됐죠? 쑥 해서 원래가 살아났죠. 갖다 붙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untrim. 그쵸? 다만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얘를 클릭하면 쭉 갖다 붙어서 여기에 다시 굵은 선이 생겼고, 여기를 클릭하면 쭉 갖다 붙어서 여기에 다시 굵은 선이 생겼는데, 완벽하게 오리지널 형태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하나의 형태예요. 지금도 클릭하면 하나의 형태가 될 텐데, 그쵸? 하나의 형태가 될 텐데, 요 개체가 지금 중복돼서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나봐요. 아마 언트림 할 때 지금 살펴보시면, 여기서 살펴보면
원래는 하나에 개체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자르신 분이랑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 엣지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저같이 자르신 분들은 얘를 잘라내면서 실제로 원래 하나의 개체였던 요 굵은 선 부분이 쪼개지면서 두 개의 개체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엔티티가 두 개인 거고요. 얘를 조인을 시킬 수 있는데 조인을 시키는 순간 하나의 서피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서피스가 조인된 개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리빌드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다. 그 속성 자체가 좀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언트림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원본 상태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또는 얘를 기준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개체 둘 중에 하나가 중복돼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저같이 모델링 하신 경우에 어쨌든 요지는 슈링크 하지 않으면 원래의 그 컨트롤 포인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 포인트를 기억을 해서 그 컨트롤 포인트를 배경으로 원본의 개체를 그대로 돌릴 수 있다. 되돌려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잘못 잘랐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히 잘랐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링크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슈링크 shrink trimmed surface 눌러보시면 select trimmed surfaces to shrink 이렇게 돼 있죠. 아마 surface가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신 분은 역시나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쵸? 네,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 누르고 일단 그럼 얘만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얘는 그대로 살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엔티티가 되어 있으니까 trimmed surface를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클릭해보면 F10 눌러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컨트롤 포인트가 갖다 붙었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내가 내용을 조금 더 변경시키고 싶다거나 트랜스포밍 하고 싶다거나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뭔가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예요. 아까 요 형태에서 우리가 만들 어떤 개체와 얘를 좀 합성시켜 가지고 건물을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냥 사각 박스를 이런 형태를 그냥 디자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얘와 얘가 직각으로 딱 만나니까 적합하게 어우러지는 그냥 꽂혀 있는 듯한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향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축에 대한 접근으로 이렇게 딱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좀 뒤틀어졌다. 회전이 되어 있다. 아니면 이거 자체가 좀 직사각형 모양이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디자인을 했을 때 여기에 맞게 요것들이 회전이 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쭉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 곡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 여기에 맞는 이제 트랜스포밍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사를 해서 컨트롤 포인트를 켜고 요것들을 회전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로테이트 얘를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잡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중첩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림 이렇게 잘라내버리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가지 뭐 꼭 이렇게 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응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건 레퍼런스의 회전 각도니까 이런 것들을 회전하실 때 레퍼런스를 잡아가지고 회전을 시킨다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조금 더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다 지금 보시면 그쵸 이런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로테이트를 해가지고 트랜스포밍을 좀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일종의 이제 포토샵 같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빌드를 뭐 다시 해가지고 지금도 리빌드 하면 리빌드의 수치가 좀 먹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형태를 변경시키고 세부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땐 세부적으로 조금씩 리빌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금씩 컨트롤러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형태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형태의 변형이 필요 없다라면 지금 이렇게 일그러진 모양 자체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리빌드의 장점이 뭐냐면 이런 리빌드를 했을 때 오히려 수치를 죽여버리시면,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휘어나간 요 곡률, 요게 지금 U인지 V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마 요게 요건 것 같은데, 얘 수치를 오히려 줄여버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얘가 가지고 있는 곡률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U와 V를 통해서 요 곡률의 형태를 조금 더 매끄럽게 변경을 해주거든요.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예. U와 V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컴퓨터한테 요 공유를 자연스럽게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U와 V보다는 공유를 잠깐 줄였다가, 그쵸? 줄였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리빌드를 통해서 내용을 늘리고 내가 수치를 변경을 해 나가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을 해 나가면 이것도 형태를 조금 더 만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해보진 않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률 처리를 어떻게 좀 매끄럽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 어색한 이유는 전체적인 형태가 여기에 갖다 쭉 붙은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형태에서부터 제가 안쪽으로 쭉 늘렸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가 비례적으로 얘가 바뀐 게 아니라 끝에 부분만 바뀌어서 얘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통해서 진짜로 디자인을 하시겠다, 설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 요령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공률 그 끝에 있는 면을 여기에 붙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바꾸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해보시면 요령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고 많이 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알아가셔야 될 건 untrim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trimmed, shrink trimmed surface를 하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슈링크한 그 잘려나간 형태 서피스에 갖다 붙어서 모양을 또 추가적으로 변경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대충 제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와 얘가 좀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볼륨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니까 요거 자체도 볼륨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의로 그냥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가지고 비례를 보면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는 하이라이즈 빌딩이 뭐 들어가 있다, 뭐 오피스 유닛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적당히 한 요정도 정확한 높이를 입력하는 게 좋겠죠. 설계를 직접 하신다고 하면. 근데 일단은 요정도 형태에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얘도 그냥 사각형이면 좀 재미없잖아요. 요즘 좀 기울어진 건물이나 라이노에서만 만들 수 있는 뭐 독특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쉬프트 클릭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 나갈 수도 있을 테지만, 그쵸? 지금 보시면 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 자체가 지금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선 nearest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해야만 요 직각 방향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쵸?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요렇게 그쵸?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클릭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변경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kg edi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kg의 대문자 2가 겹치니까 대문자를 쓸게요. edit, 이런 명령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하나의 서피스로 되어 있는 유닛이면, 하나의 서피스로 디자인된 유닛이면 그 서피스 자체의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포밍을 하는 모델링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유닛 같은 경우에는 프로퍼티를 살펴보시면
물론 지금 closed extru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closed solid polysurface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서피스가 그냥 조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그래서 이거를 익스플로드하면 여섯 개의 서피스로 쪼개지는 각각 다르게 서피스를 리빌드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조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개체 전체를 하나의 유닛처럼 인식을 시켜줘야 트랜스포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밍 모델링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kg edit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한번 해보면 select captive object 이렇게 나오죠. 사로잡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라. 요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select control object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컨트롤 오브젝트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말고는 뭔가 따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뭐 컨트롤 할 만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잘 없으니까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으니까 그 두 번째 보시면 바운딩 박스라고 있어요. 여기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가두어 넣는 어느 쪽에 안에 들어가게 할 가두어 놓는 가상의 박스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건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바운딩 박스. 그럼 월드라고 되어 있죠. 월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X, Y, G 좌표를 가지는 게 월드라고 컨스트럭션 플레인 할 때 배웠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드 코디네이션 시스템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X, Y, G에 뭔가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g parameters라고 되어 있는데 kg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x 포인트 카운트가 4개, y 포인트 카운트가 4개, g 포인트 카운트가 4개, 그 다음에 x degree 3, y degree 3, g degree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UV의 그런 컨트롤 포인트를 바꾸는 것과 동일하게 degree가 있고 포인트 카운트가 있으니까 뭔가 UV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X, Y, G 좌표에 바운딩 박스로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수치가 있다 그러면 그냥 클릭해 가지고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개체의 지금 비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몇 바이 몇으로 나누어야지 내가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직접 선택을 하셔야겠죠. 다만 그냥 제가 살펴보면 G 값을 높이를 좀 많이 줬잖아요. 그쵸? 높이를 좀 많이 줬으니까 G 값에 대한 디그리는 3차로 그대로고 카운트를 한 2배 정도 8 정도로 늘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단 엔터를 해볼게요. 엔터를 해보면 바운딩 박스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얘를 먼저 로테이트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로테이트를 하고 시작을 해서 이 바운딩 박스에 로테이트 된 지오메트리대로 반영이 되진 않고 X, Y, G 우리가 월드라고 잡았기 때문에 이 X, Y, G대로 얘가 그냥 컨트롤 포인트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얘를 변경하는 것도 한번 해볼 텐데 이 상태대로 모양을 변경한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를 변경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얘를 늘렸다 줄였다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층에 뭐 어떤 볼륨을 늘렸다 뺐다 이런 것들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X, Y, G에 따라서 X, Y, G의 월드 좌표에 따라서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휘어진 로테이트 된 개체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네, 여기 3포인트라는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요렇게 네, 입력을 하시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과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울 때 제가 계속 내용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린 게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여기저기 사용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드 XYG 좌표라는 그 월드 좌표의 그 개념 체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어떤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오브젝트의 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3포인트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좌표 체계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케이지 에딧을 사용할 때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응용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굳이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이 안 나도 찾아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네, 지금 XYG가 제가 생각한 대로 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요게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요거를 아마 제가 Y를 바꿨나요? 기억이 안 나네. 네, 3포인트를 할 때 그 포인트를 잡은 좌표에 따라서 아마 어딘가가 달라질 텐데, 네, 그렇죠? 네, 제가 XYG의 좌표를 잡는 그 세 개의 지점에 따라서 XYG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 제가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나 봐요. 베이스 포인트 예로 first axis 첫 번째, second axis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 되겠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첫 번째가 아마 X로 지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Y로 지정이 되니까 세 번째는 입력할 필요 없이 G 방향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8개로 나눠졌던 컨트롤 포인트가 G 방향으로 제대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컨스트럭션 플레인에 따라서 정확하게 좌우로 뭔가 내용을 변경시키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뷰를 통해서 보면은 이 뷰가 그렇죠? 이 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클릭하면 한 면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클릭이 돼 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탑 뷰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고스트 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체, 이런 개체, 그렇죠? 개체들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 선택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모양이 변경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케이지 에디트 보면 아시겠지만 그 케이지 에디트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태는 별개의 개체로 잡혀 있어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쵸? 이 서피스가 아니라 별개의 개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켜가지고 모양을 이리저리 변경을 시키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변경을 했다라고 하시면 변경이 끝낸 상태에서 ESC를 누르고 그 케이지는 삭제를 하셔도 무방하다. 얘도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G값을 자를 건데요. 자를 건데 지금 일단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겹치게 해놓고 나중에 자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케이지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케이지를 놔둔 상태에서 지금 얘를 옮겼더니 케이지의 그 케이지 억압에서 벗어났다 이런 경고 창이에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뭐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G값을 쭉 잘라가지고 날려버리게 저는 이렇게 일단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와 얘가 만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쵸? 요게 지금 안쪽 면인데 투명하게 보이지만 투명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막혀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건물과 요 건물이 만나야 된다. 그 어떤 같은 슬라브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트림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서피스를 바탕으로 네, 트림이 먹네요. 네. 트림이 먹으면은 잘 모델링이 잘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슬라브를 걸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커브는 지워버리고. 네.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잘 되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나중에 여기에 슬라브를 걸었을 때 왔다 갔다 여기를 쭉 다닐 수 있는 건물로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얘를 좀 변형을 해볼 건데 지금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기가 직선이 탁 꽂히고 얘는 직선이고 얘는 곡선으로 만나는 이 부분이 좀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기에 어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곡선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예, 잘 만나도록.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보다 더 큰, 더 큰 오프닝을 낸 다음에 그 더 큰 오프닝과 얘의 사이를 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듀플리킷 엣지를 통해서 엣지를 복사를 하시고요. 이렇게. 그쵸? 커브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파이프를 걸 건데 파이프의 다이아미터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간격을 얼마만큼 더 나가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니까 한 10m 너무 많나? 한 5m? 네, 요 정도 예를 들면 아! 아래쪽이 잘려버렸네. 아래쪽이 잘리면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일에 맞게 저는 내용을 한번 바꿔볼게요. 5m 해도 걸리네요. 2m. 네, 요쪽 통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요것도 자르고 요것도 자르면 구멍이 크게 뚫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고스트 뷰로 얘도 자르고 아이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자르고 그 다음 얘를 지우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와 얘를 블렌드 서피스 할 수 있겠죠. 얘와 얘를 블렌드 서피스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형태의 공유를 만들고 싶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너무 가파른 거는 좀 보기 싫다. 예, 공유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 OK를 눌러서 면을 만드는데 실패했대. 왜 그러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더 많이 오픈해야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너무 가까워서 안 됐나봐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여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밑으로 많이 안 내려서 좀 못 겹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는데 저도 이제 즉흥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진 않겠죠. 예,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랑 얘가 지금 별개로 보이지만 렌더링 뷰로 보시면 아까보다는 이제 스무스하게 얘가 연결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쵸?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스무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얘도 더 크게 찢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얘를 찢어내면 된다.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듀플리킷 엣지 한 다음에 그냥 옵셋 하셔도 돼요. 아마 여기 딱 붙어 있을 테니까 얘는 그쵸? 옵셋 하셔가지고 음... 네, 이렇게 옵셋해도 얘가 또 잘릴 테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 브랜드 서피스를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보시고 맞춰가는 게 이런 그 포밍 모델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지 디자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지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좀 잘 되어 있다면 이렇게 좀 찢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옵셋이 아니더라도 이 형태를 엣지를 추출해 가지고 옵셋 시킨 개체를 요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찢어서 블렌드 서피스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그거는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최종적인 건물의 형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조인을 시켜 보시고요. 되는지. 그렇죠? 예, 조인을 시키니까 하나가 됐죠. 조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조인이 안 되면 면과 면이 맞닿은 부분에 엣지가 지금 떠 있거나 정확하게 만나지 않고 구멍이 생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인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를 그렸을 때 커브와 커브 끝이 정확히 만나 있지 않으면 조인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으신 형태가 정확하게 조인이 되려면 네, 만나 있어야 된다. 제가 요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 트림 해가지고 블렌드 서피스 하는 거 요거 꼭 한 번씩 해보시고 케이지 에디트 저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페이지가 살아있다면 여러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작업을 좀 해보세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시간을 좀 많이 써야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슬래브를 만들어 볼 건데, 슬래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 방향의 모델링을 일단은 커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하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뭐 주변의 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델링해서 만드시는 게 옳은 설계 방향인데, 일단은 귀찮으니까 지하층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쵸? 보시면 아래쪽이 툭 잘려가지고, 예, 이렇게 좀 밉상으로 보일 거예요. 예, 바닥이 꽉 차 있어야 되니까 캡 명령을 수행하시면 바닥이 이렇게 갖다 붙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아래쪽이 부풀었다 그러면 그 부품 개체가 지하층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어디 삽입이 되고 관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컨셉이 되는 모형을 만드셔야지 얘가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냥 우리는 지하층이 없다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슬래브를 그냥 지하는 안 하고 1층에서부터 쭉 올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전체적인 높이가 지금 194m. 계략적으로 64. 네. 한 층에 한 4m 정도 잡고 가볼까요? 네. 그러면 G 커브로 가야겠죠, 그쵸? 우리가 커브를 추출할 거니까, 자, 컨투어 얘를 할 거다. 어디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아무 때나 찍어도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수직으로, 정확히 수직 잡고 싶으면 여기서 Shift 클릭한 상태로 올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우리 지금 미터 단위로 돼 있으니까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4m. 네. 와, 너무 많은데? 네, 한 층에 4m 하니까 너무 많아요. 다시 할게요. 엄청 크게 만들었나봐 제가. 그냥 뭐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두 배로 튀겨서 8m만 해볼게요. 네, 작업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맨 밑바닥은 필요 없겠고요. 지워버리고, 얘는 서피스니까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쵸? 네. 그럼 이것들이 이제 각각 슬래브가 돼야 되는데, 얘는 뭐 제일 위층이니까 못 쓸 테고, 하나하나 보시고 어느 슬래브를 쓸 수 있고 어디는 아예 너무 좁아서 못 쓰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그쵸? 아래층도 사실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실제 바깥쪽에 있는 어떤 프레임으로부터 존재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작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옵셋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G 커브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 G 커브 옵셋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색깔 좀 다르게 합시다. 구분되게. 이 레이어에 안쪽으로 들어간 슬라브를 위한 실제 커브를 옵셋 시켜 두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곡률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다를 텐데, 넉넉 잡아 그냥 막 한 1m 넣어 볼게요. 제일 위험한 부분을 한번 해보고 그 1m로 충분한지 안 한지를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서피스를 켜면 노출이 안 되네요. 네, 노출이 안 되니까 1m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전부 옵셋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처럼 이런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쵸? 다 됐나요? 예, 아래쪽은 다 됐고 그 다음에 위쪽도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 있네. 네, 그리고 G 커브를 끄면 네, 옵셋된 개체들만 남아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해서 슬래브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네, 슬래브 레이어에다가 익스트루드 커브 전체 선택하시고 1m 아까 그냥 1 입력하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슬래브가 형성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디렉션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나봐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가 얘랑 안 겹치면 되잖아요. 여기를 확인 안 해봤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 살짝 겹쳐 보이죠. 여기. 예. 실제로 이제 정교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옵셋을 시키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요. 아래쪽도 보시면 그쵸? 삐져나갔죠. 예. 이런 건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레이어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정형 모델링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를 쉽게 만드는 것처럼 휙휙 만들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사용 가능하게끔 건물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소한 과정들에 대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 부분이 지금 넘어갔었잖아요. 그쵸? 이 부분 요 레이어죠. 요거랑 요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를 더 옵셋을 시켜가지고 네, 이 레이어만이라도 더 옵셋을 시켜가지고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정확히 하려면 G 레이어를 다 시켜서 네, 요 부분이었잖아요.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요 부분만 사실 안으로 딱 더 들어가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없앨 때면 면적에서 손해를 보니까 요 부분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커브를 하나하나 좀 컨트롤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얘랑 얘를 여러분들이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쳐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계의 과정이죠. 어떤 커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냐. 여러분들이 직선을 탁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도를 지정하듯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얘와 얘를 만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방법만 좀 알려드리면 매치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우리 매치라고 하는 게 잘 맞다 이런 거잖아요. 뭐와 뭐가 잘 맞다. 그래서 맞추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커브를 매치하는 거니까 매치 커브에서 커브가 생략되어 있고요. 커브를 입력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서피스를 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치 서피스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매치의 기능은 뭐냐면 예를 들어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커브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커브와 이 커브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안쪽 커브 그리고 더 안쪽 커브의 일부분 트림을 해가지고 그 트림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게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수행할 때 매치라는 명령을 입력해 보시면 select open curve to chang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open curv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는 closed curve죠. 폐곡선이에요. 얘의 일부를 트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얘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다른 쪽으로 매칭을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을 통해서 오픈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픈이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런 상태다 잘려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맞출 커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elect open curve to match 맞출 커브를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얘의 처음에 선택한 맞출 커브가 쭉 달라붙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달라붙은 형상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꺾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포지션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탄젠트
커버처라고 하시면 탄젠트를 기준으로 요 점에 정확한 탄젠트 값을 동일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사실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커버처로 하면 이 커버처 자체가 전체가 완벽하게 그 공률을 전부 변형시켜주면서 사실 이 부분만에 있어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긴 하거든요. 그쵸?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두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커버처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한 게, 커버처를 이용해서 나는 정확하게 진짜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를 리빌드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선의 컨트롤 포인트보다 훨씬 많게 변경을 시키시면 돼요. 50개는 너무 많고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치라는 명령을 이용했을 때는 네, 이 끝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에서 끝부분에 있어서 이 커버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죠. 근데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계속 또 등간격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매치를 하시면서 실제로 결정을 해 보셔야겠죠. 몇 개가 적당한지. 그래서 많이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얘가 많이 변경되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것과 얘를 반반 섞어가지고 매칭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쭉 아래 보시면 에버리지 커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에버리지 커브 보이시죠? 에버리지 커브를 하시면 얘도 변경 해가지고 제일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에버리지 커브로 하고 커버처를 하는 게 만나는 부분만을 쳤을 때는 가장 정교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여러가지 여건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률을 어느 한 군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기능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커버처를 못 쓸 때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커버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설계를 맞춰 나가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비정형 설계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자아디드의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유려하고 아름답느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설프게 채워가지고 만들어 놓는 형태가 아니라, 그 큰 형태 자체를 모든 커버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듬으면서 맞춰 나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능력이 사실 이제 디자이너의 능력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전체적인 형태, 볼륨을 변경시켜 나가고 맞추고 변경시켜 나가고 맞추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급격하게 짧은 거리에서 많이 위치를 띄워놨기 때문에 매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컨트롤러블 포인트들을 보면 얘도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치를 하실 때 전략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커브점과, 그러니까 안쪽 기준이죠. 요 커브점과 요 커브점을 매치하려고 하시면 요 단거리를 이렇게 꺾여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매치를 잘해도 부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를 일부 지우시면서 이 점에서부터, 아니면 또는 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매칭을 시키겠다. 좀 긴 거리를. 그러면 이 커브가 이렇게 가면서 저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슬라브의 일부를 줄여 나가시는 과정, 그런 것들을 해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여기서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죠. 아까보단 들어갔는데 그래도 노출이 되네요.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둘게요. 예. 나중에 조금씩 맞추는 거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얘가 슬라브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CCTV 그 본사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코어 디자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어 디자인이 있다라고 하시면 코어를 끼워가지고 불리언 디퍼런스를 통해서 쭉 뽑아내 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실 때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위층까지 올릴 거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설계의 주안점이 되겠죠. 그렇죠? 쭉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게 만들면서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는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관통해서 코어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디자인들 응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탱하느냐 프레이밍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체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볼 건데, 사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고 하면 얘는 지금 뭐 찹쌀떡같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여기에 없는 패널링 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 그래서 패널링 툴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툴을 쓰면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 프레이밍을 지오메트리 자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이런 서피스들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등간격에 어떻게 하면 비슷한 형태가 반복이 되도록 프레이밍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패널링 툴, 여기 있는 패널, 이거는 이제 그거군요. 예. 패널링 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생겨요. 예. 근데 라이너 버전 7부터는 직접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패널링 툴을 설치를 하면은 그 패널링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플러그인이 안 깔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비슷하게 뭔가 모델링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메쉬를 이용할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만들어놨던 토러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 형태죠.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토러스 형태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프레이밍이 요 방향으로 정확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뭔가 철골, 예, 철골이라든지 아니면 트러스를 세워가지고 구조를 만든다라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촘촘해야겠죠. 실제로 구조체가 되려면.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 메쉬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메쉬는 뭐냐면 지오메트리가 폴리곤이 되도록 폴리곤 모델링의 결과물로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 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는 포밍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 자체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한 그냥 라이노의 넙스 커브 모델링이지 폴리곤 모델링이 아니거든요. 모델링 툴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메쉬라고 하는 건 폴리곤의 모델링의 형태대로 바꿔주는, 결과물을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사람 얼굴 봤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서피스를 토대로 모형을 만들었을 때 그 서피스를 토대로 모형을 만든 애들을 지금 보시면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뭔가 면이 이렇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의 조합으로 곡선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게 메쉬 모델링이고, 그게 폴리건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서 봤을 때는 곡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많이 쪼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게 이 오른쪽 디스플레이 방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신 내용이 그런 폴리곤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단순히 메쉬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그리고 select surfaces 돼 있죠. 얘를 입력을 하면 그냥 polygon mesh options라고 돼 있어서, 옵션이 그냥 뭐가 돼 있냐면 fewer polygons 그리고 more polygons 이렇게 돼 있어요. 폴리곤의 개수, 폴리곤들을 많이 가져갈 거냐 적게 가져갈 거냐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모형을 상상을 해보시면 그 폴리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삼각형과 사각형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more polygons로 갈수록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격자의 프레이밍이 더 촘촘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보다는 뭐 창호라든지 그런 프레이밍 그 수준으로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ewer polygon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게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부터 그냥 한번 해보면요.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넙스 커브라고 하는 건 실체화 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굉장히 유려한 곡선을 바탕으로 그냥 면을 만들어주는 비현실적인 모델링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요, 실제로 시공을 할 때는 이런 정도로 시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얘가 구조체라고 하면 이런 구조체들 사이에 그 구조체들보다는 훨씬 더 촘촘한 재료의 구분을 통해서, 그쵸? 재료의 패널링을 통해서 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재료의 구성 정도를 한번 모어 폴리건스로 한번 가져가 보면, 모어 폴리건스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와 얘는 굉장히 유사하게 그냥 곡선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탁탁탁 꺾인 게 눈에 보이는데, 그쵸?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요 사각형들이 유려하게 곡선으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얘처럼 딱딱딱 꺾여 있는 거예요. 마치 스케치업 모델링처럼 요 부분이 각이 져 있어요. 다만 각이 져 있는 게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곡선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조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패널링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설계의 개념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패널링 툴로서 존재를 하고, 라이노의 플러그인으로도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라이노에서 플러그인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라이노 버전 6 버전부터 그래스호퍼라고 하는 원래는 플러그인이었던 외부 기능이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스호퍼를 통해서 이런 패널링 모델링을 하시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래스호퍼 수업이 작년부터 커리큘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실 기회는 없을 텐데, 관심 있으시면 그래스호퍼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래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일정했으면 폴리곤으로 가도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정형화돼서 쪼개진 모델링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변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면들이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얘는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쪼개가지고 디자인한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얘는 또 별개의 모델링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지오메트리가 서로 따로 놀게 되겠다. 따로 놀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잘못된 모델링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실제로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리고 이 건물의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구조적으로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더 촘촘하게 들어가야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꺾인 부분, 얘는 트러스가 아니면은 뭐 기둥이 이렇게 박힌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어떤 어, 트러스화된 프레이밍이 잘 받치고 있어야 역 구조, 캔틸레버 구조로 된 구조체를 받치고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메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형태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구조체들을 다 현실적으로 모델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냥 한번 메쉬를 해보면, 여기 프레이밍 커브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fewer polygon, more polygon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적은 걸 기준으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fewer polygon이 구조로 쓰기에는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항상 겹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얘를 한쪽으로 빼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얘를 우리가 프레이밍을 써서 겹칠 거기 때문에 그 빼주는 수치를 좀 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옮길 수 있게, 하이드를 해도 되는데 하이드를 해놓고 할까요? 그럼 메쉬로 만들어 놓은 게 프레이밍 커브로 들어갔으니까 서피스를 그냥, 아이고, 커브로 안 들어갔나? 서피스로 들어갔네요. 요렇게 요렇게 할게요. 프레이밍 커브로.
좀 징그럽긴 한데 실제로 이런 구조체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형을 만들 때. 자, 그러면 얘네들을 extract wireframe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extract wireframe 추출하면 지금 요 프레이밍은 일단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해도 되는데 지워버릴게요. 네, 그럼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프레이밍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어떤 구조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설계 컨셉이다. 특히나 이런 곡률이 있는 부분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코어와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은 구조체로서 활용을 안 하고 내부에는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건물을 이렇게 사각형 건물로는 만들고 바깥쪽은 유리에 대한 프레이밍으로 이런 컨셉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실제로 렌더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두께를 줘야 되니까 파이프를 거시면 되는데 파이프를 거면 항상 원형의 이제 원형의 그 서피스만 만들어지니까 뭔가 좀 싫다거나 얘가 사각형 프레임이 돼야 된다거나 하시면 나중에 또 그 플러그인 같은 걸 쓰시면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렌더링 하실 때 커브를 렌더링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커브를 나중에 그래서 이 커브만 렌더링 해가지고 실제로 포토샵 같은 데서 아니면 렌더링 툴에서 커브만 렌더링 해가지고 같이 붙여버리시면 돼요. 아니면 렌더링 하는 툴 중에 커브가 렌더링이 안 되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 2D 하셔가지고 요 샷 따로 찍고 그러니까 벡터 선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요 샷을 렌더링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합성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요 뒤쪽에 있는 선들까지 얘가 다 메이크 2D가 될 거기 때문에 선 정리하는데 시간은 조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렌더링을 할 때 렌더링하는 툴이 이런 커버처가 렌더링 되게 되는 툴이면 훨씬 더 좀 쉽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라이노 렌더링에서 커브를 렌더링 할 수 있거든요. 라이노 본체 렌더링에서는. 그래서 다른 그런 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렌더링이 되는 툴들이. 그래서 일단은 메이크 2D로 한번 해볼게요. 메이크 2D래요. 파이프로. 그래서 전체 선택하시고 서피스로 가야겠죠. 실제로 프레이밍이니까 프레이밍 서피스를 파이프 하셔서 파이프 레이디어스가 지금 우리 미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0.5로 되어 있는데 0.5도 이게 반지름이니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0.1? 그리고 캡은 라운드로 해주시고 그래야 둥글둥글하게 잘 만날 테니까 다이어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디어스를 아니다 레이디어스 0.5로 되어 있었고 레이디어스가 0.2로 저는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it rail이라고 되어 있는 거 yes로 바꿔 주십시오. fit rail을 yes로. fit rai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개의 개체로 쪼개진 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파이프로 하는 개체들이 이 폴리곤 커브, 이 폴리곤 커브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각각의 커브들을 만나 우리가 지금 그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fit rail을 안 하면 얘 파이프 따로, 얘 파이프 따로, 얘 파이프 따로 따로 전부 따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디스플레이만 해주는 상태가 이제 fit rail을 안 한 상태고요. fit rail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개체가 되어 있는 커브들을 파이프를 할 때 만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만나고 있는 부분 연장되는 부분들은 하나의 개체로 보여줄 수 있게 파이프를 하는 게 fit rail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fit rail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모양이 예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하네요.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슬래브 켜고 그 다음에 서피스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 제가 글래스로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프레이밍은 잘 보이게 메탈로 잠깐 바꿔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할게요. 네, 요런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설계를 가르치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요거 이제 항상 렌더링 하실 때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해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아래에서 뭔가 내려다보는 멋있는 뷰를 잡으려고 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거 안 했는데 우리가 디자인 막 안 하고 대충 만들었잖아요. 네, 대충 만들었는데도 그냥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여. 특히나 렌더링 툴을 잘 사용하시고 재료 지정 잘하고 사람 집어넣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막 그럴싸한 건물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라이노를 툴로서 활용하는 거 저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케치업만 하는 것보다. 물론 스케치업도 플러그인 통해서 많이 기능들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좀 그럴싸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여러분들 설계 스튜디오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모양이나 방법에 현혹돼 가지고 설계의 그 본질을 좀 게을리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펴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만들 때 여러분들이랑 대충 이야기하면서 그냥 대충 만들었잖아요. 그쵸? 막 모양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뭐 코어도 안 만들어 놓고 동선 계획도 안 돼 있고 그쵸? 근데 그냥 뷰만 뽑아내기에는 좀 있어 보이는 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기말 마감 때도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막 고민하시다가 기말 마감 일주일 전에 막 열심히 설계해가지고 마감을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정형 툴로서의 설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브 하나하나 그리고 그 만나는 부분에 대한 설계라든지 아니면 패널링 어떻게 쪼개질까 디자인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여러분들이 잘 조율하셔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고 외관에서 보일 때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툴이다 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럴싸한 이미지는 만들 수는 있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다면 전체를 다 유리로 처리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프레이밍도 다 지금 모델링이 됐다는 거겠죠. 그쵸? 그쵸?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하나씩 선택하셔가지고 지으면 되겠죠. 됐나요?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모양상 더 어, 아이고 모양상 더 맞는 방법의 모델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YG 프레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 건 뭐냐면 어, 일단 요거 밖으로 빼놓고요. 음, 음, 음. 나중에 같은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게 요 커브 하나를 제가 그려놓겠습니다. 저랑 모델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하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 거고요. XYG 커브로 할 거기 때문에 요 위에서 봤을 때 사각형을 XYG축, XY축의 수직 수평으로 되도록 제가 회전을 시키려고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선을 하나 그려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하려고
마우스 클릭을 너무 많이 했더니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X, Y, G 방향은 있었으니까 X, Y를 기준으로 그냥 격자 모양의 프레이밍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방법도 그냥 활용하실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X 커브고,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돼요. X 서피스다. Y 커브고, 아, 뭐야, 이거 슬래브 아니었나? 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똑같이 그냥 여기서부터 X축 방향으로 갈 거니까 X 커브가 되겠죠. 간격을 그냥 높이랑 똑같이 맞춰 볼까요? 네, 8 가고. 너무 촘촘한가? 두 배로 해줄게요. 16. 네, 그 다음에 Y 커브에 똑같이 이렇게. 네, 그러면 얘가 Y 커브니까 Y 서피스가 생기면 되겠죠. 네, 이거를 파이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0.2 만들고, 간격은 그냥 일부러 적게 한 거예요.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네, 이런 방식이 되겠죠. 네, 요거보다 촘촘하면 이제 많이 헐거워 보이진 않을 텐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구조보다는, 네, 이렇게 짜기보다는 여기 부분은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XY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방식, 왼쪽 방식이 형태가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같은 뷰로 비교를 한다면,
요런 차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박스형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격자로 프레이밍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내용을 쪼개가지고 프레이밍을 다르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나는, 직교로 만나는 이 파이프랑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시작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쪽은 세로 방향의 프레이밍이 있는데, 여기는 요게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얘랑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교한 수치화된 계획과 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 16 간격으로 합시다, 8 간격으로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의 볼륨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균등 분할하고 똑같이 쪼개서 프레이밍이 가려면 시작을 여기서부터 해서 몇 간격으로 가면 딱딱딱딱딱 해서 반대쪽 끝까지 얘가 만들어진다. 그쵸? 그런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커튼홀 계획을 할 때도 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안쪽에 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링을 완성시켰을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런 프레이밍에서 드러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뭐 메쉬로 활용하시든 아니면 그냥 XY 좌표를 XY의 축을 활용해가지고 컨트롤을 활용하시든 뭐 프레이밍을 섞어가지고 활용하시든 여러분들이 설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만 그냥 내가 기술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안타까우니까 메쉬를 활용하는 방법 연습을 해보시고, 그래스호퍼 패널링 툴, 그래스호퍼 패널링 툴이라고 한번 그냥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래스호퍼의 패널링 툴 요거 찾아보시면 패널링 툴 자체를 여러가지 그 슬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디자인 모듈을 바꿔주는 과정을 쭉 만드는 거거든요. 로지컬하게. 그래서 만들어서 그 여러가지의 옵션들, 알트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변경하면서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걸 확정한 다음에 바로 모델링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그래스호퍼인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기능들이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이라도 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기능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